네,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 중에서 지붕 구조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가장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벽은 그냥 판 세우는 거예요. 바닥은 넓게 놓으면 되고 지붕은 모양을 이게 어떤 건축이든 어떤 건축에서든 어떤 구조든 이런 모양을 하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골 안 됩니다. 콘크리트 되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콘크리트 쉘입니다. 이것은 계속 붙여나가는데 목구조는 쉽습니다. 쉽다니까 제가 좀 이상하네. 쉽다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도 이런 구조는 많이 있었는데 이런 체육관 지붕 구조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투웨이브 구조는 처음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국내에도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오버행 어떤 구조가 이렇게 밖으로 돌출된 것을 오버행. 근데 오버행의 이브가 아니고 오버행의 외계 오버행에 이 레프트가 외계에서 오버행하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구조의 보강 없이는 혼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건물 밖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6페이지 A, 그 다음에 137페이지 B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벽체에 얹혀 있는 이 레프트를 이것을 하중을 받는 구조로 생각하고 벽체에 얹혀 있는 레프트의 안쪽의 레프트에서 이렇게 돌출시킨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에서 이 모형을 만드신 분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레프트에 고정을 시켜서 벽체 위에 얹혀 있는 레프트에 홈 따기를 해가지고 홈 따기에서 2x4나 2x6를 걸쳐서 캔티레바로 밖으로 내서는 이쪽 페이샤 레프트에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방법에서 137페이지의 왼쪽에 두 그림에는 첫째 위의 그림은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벽체에 얹혀 있는 레프트에 홈 따기를 해서 2x4를 걸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아예 여기에 레프트를 없앤 겁니다. 없고 벽체에서 벽체 높이는 바로 이 레프트의 밑에 높이하고 같아요. 거의 벽체 위에 레프트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벽체 위에다가 얹어버려. 벽체 위에다가 이 룩아웃을 얹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137페이지에
A 그림 밑에 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지금 A의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드신 분은 모형 만든 방법대로 이렇게 파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업 공정상 이것이 훨씬 빠릅니다. 비록 홈따기가 있더라도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137페이지 오른쪽에는 때에 따라서는 이 렉 레프트를 보강을 해서 이 브라켓으로 받친다. 이 렉을 여기서 브라켓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반 만들 때 요새는 이런 게 없으니까 설명하기도 참 힘드네요. 옛날에는 부엌에 선반 만들 때 이 벽에다가 목재를 거의 2x2 같은 목재를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판 하나 탁 얹어 놓으면 소쿠리도 가고 다 얹히죠. 요새는 이런 게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탁탁 만들어져 가지고 없어. 아직은 남아있는 데는 이 목조 주택은 있습니다. 요런 데다 렉을 갖고 요걸 받치는 거야. 그러면 이 렉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의 구조적인 받침도 되고 하나는 그 다음에는 디자인입니다. 참 모양이 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여기다가 고리를 해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어떤 집은 여기다가 건붕어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 절간 같은 데서 많이 있는 소리 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이런 디자인 요소가 바로 137페이지에 있는 B 그림들이다. 이건 그 B 그림에서 상부에 올라가면 이 브라켓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해놨네요. 자, 여기 잘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브라켓을 만드는데도 저는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해서 못치라 그랬죠. 요 그림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홈따기를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나무의 목구조가 나무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저렇게 이렇게 홈따기, 그리고 끝도 약간 날려주죠. 목재 마수, 이걸 마구리, 끝면이라는데 끝면을 그냥 두지 않고 여기서 약간 45도 각을 주면 모양이 좀 더 나죠. 심지어는 동남아나 여러분 동남아 관광 가시거든 그냥 그 가게만 보시지 말고 그 가게 건물을 보세요. 아직도 동남아에는 많은 목구조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시아 목조건축 포럼이라는 어떤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각 나라가 9개 나라가 발표하는 걸 볼 때 목구조에 우리의 역사의 유물이 가장 남아있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왜? 6.25라는 그것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동남아는 아직 많이 낙후된 나라 같아도 가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가게 천정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무 여기다 크라프트, 무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용도 있고 중국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조각을 이 나무에다가 해서 그것을 우리 집에다가 같이 설치하는 거다.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을 거꾸로 삶의 풍요라 그래요. 경제적인 수준은 낮을지라도 생각하는 삶은 우리보다 더 풍요하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콜레스테롤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죠. 조금 덜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안 생겨. 항상 어느 적당한 수준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사는 것도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마약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엉뚱한 얘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그 137페이지에 의해서 해주시고 138페이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Exposed wreck with verge left라고 해서
이럴 경우에 만일 이것도 노출할 경우는 우리가 처마에서만 레프트를 노출하지 않고 이것을 이쪽 렉 이브에서도 노출하려면 요 모양이 예뻐야겠죠. 그러면 예쁘게 되면 여기서 이런 나무가 보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루바가 설치되고 요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들이 다 이랬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다음에는 139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서로 접합할 때 보강을 필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디테일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138페이지의 B 같은 경우는 이 룩아웃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판재를 하나 더 보강시킨 경우입니다. 그 보강을 end left 해가지고 end left 옆에다가 보강을 하나 더 시켜놓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139페이지에 A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보여지는 트림보드를 외부에 설치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 인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페이샤 보드고 이 페이샤 보드 안에 벽체에 이런 트림보드가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목재 사이딩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 처마는 박스 처마로 되어 있고 처마 속에 가면 이렇게 트림 보드가 하나 있고 보드 밑에 수직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하나의 플라싱이 처리되고는 사이딩이 수평으로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는 벽돌로 작업을 하고 이런 각종 다양한 부분의 재료에 다른 재료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요사이 새로 많이 지어지는 동백지구나 앞으로 계속 지어질 판교나 새로운 신도시에도 이렇게 보면 그 상세한 부분들이 상세가 디테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한 가지만 사례로 드리면 이게 지금 139페이지면 투 바이 포 주택에 여기에 벽돌 쌓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2층 바닥인데 벽돌 쌓기를 하면서 벽돌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보통 그냥 두면 벽돌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처마 밑까지 벽돌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그 집은 벽돌을 올라가다 멈추라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목재 보드를 댔어요. 그리고 여기는 루바고. 이제 이 집은 실제 기회가 되면 사진을 첨부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보면 집이 멀리서 봤을 때 집이 처마가 있는 집이
이 처마의 이 소피트, 천정과 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넥타이를 메고 있죠. 이 넥타이 맨 부분이 이렇게 목까지 매질 않고 목이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벽돌이 있는 거다. 바로 지금 여기 이게 기와면 이렇게 물론 이 재료는 이것은 룹하고 이것은 목재 지금 이것을 1x10을 썼는데 보드입니다. 보통 다른 주위에는 거의 벽돌 여기까지 쌓아버렸더라고요. 굉장히 집이 답답해졌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집이 훨씬 조금 무거운 벽돌 속에 새로운 재료의 그 연결을 표현해 주는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싶은 것은 물론 여기는 에어벤트가 있어서 하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람이 올라와서 바람이 이렇게 빠지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 요구하는 건 플라싱도 해라. 죄송합니다. 플라싱이 뒤로 가는데 그러니까 플라싱이 있는 상태에서 보드가 연결되고 벽돌이 이렇게 된 겁니다. 실은. 이 벤트는 플라싱 밑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벤트 전반적인 벤트 부분은 차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우선은 139페이지 부분과 다음 넘어가서 140페이지에서 다시 디테일이 또 나옵니다. 140페이지는 그런데 기회가 되거든 여러분들이 건축을 전공 안 하셨고 설계에 관계없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종이에 연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이해를 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서가 보고 듣고 물론 말하고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그리는 것도 행동 중에 들어갔지만 더 좋은 것은 물론 시공실습이죠. 지금 이런 모양도 실제로 시공을 실습해보는 게 가장 좋지만 우선요 그리는 것도 빠지지 말고 한 번씩 준비해 주시면 아 이거 재밌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기억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늘 지붕의 지붕 부분은 조금 빨리 가면서 들어서 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